묻지 않게 합시다. 오늘 배울 과목 이름, 단원 이름이 어떻게 되냐? 순열. 순열. 순국열사. 이거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서가 뭐 공부했었지? 단원이 뭐였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뭐 하는 거야? 경우의 수 구하는 맞아.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었지?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 계산할 때 사용했던 무슨 법칙 두 가지 법칙이 있었잖아, 민서가. 덧셈도 하고 곱셈도 했죠? 그래서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했는데, 합의 법칙보다도 보면은,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이게 마땅히 규칙이 단조롭지가 좀 않다면은, 그냥 수형도 그려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규칙이 좀 단조로운 경우들이 있거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자주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자, 어떤 경우? A, B, C, D, E. 이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회장, 부회장, 총무를 1명씩 뽑는 가지수. 혹은 요 5명이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일렬로 세울 거야. 일렬로 세워가지고 1등 하는 애한테는 이제 10만원짜리 상품권 줄 거고, 얘는 5만원짜리 상품권, 얘는 5천원짜리 상품권. 아이씨, 좀 그렇다. 아무튼 이렇게 줄 거야. 됐어요? 이렇게 줄 세우는 가지수. 혹은 10만원, 5만원, 만원짜리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을 얘네들한테 3명 뽑아가지고 나눠주는 가지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 이 상태를 나타내는 공통점은 뭐냐면 5명 중에서 몇 명이요? 3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돼버린다고. 맞니? 이서가 맞아? 나열해가지고 맨 앞에 쓴 애는 10만원, 5만원, 만원. 회장, 부회장, 총무. 그냥 나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민상이 들어봐. 여기 5명이 있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애 몇 가지나 되죠? 5가지. 맞아요. A, B,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5가지가 돼요. 두 번째리에 올 수 있는 애는, 첫 번째리에 올 수 있는 애가 A면은 B, C, D. A, C, D, E. 전부 다 4가지씩 전부 다 나오지, 이렇게. 모든 경우마다 4가지씩. 가지수가 3개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경우마다 3번째 올 수 있는 게 3가지씩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500원칙이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됐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5명 중에서 뭐 5개 중에서 3명을 뽑아서 3명을 뽑아요. 뽑기만 하는 게 아니야. 뽑아서 얘를 줄 세우는 가지수.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자. 그 나열하는 가지수.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됐나요? 응? 자, 순열. 이렇게 기억습니다. 자, 물론, 네. 이렇게. 자, 주기가 입장했습니다. 준이가 입장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5, P에 3 이렇게 씁니다. 기호를. 됐어요? 기호로 쓸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요? 좀 전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했어요.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쭉 내려 쓰시면 돼요. 됐나요? 숫자 내려 쓰면 돼요. 6P의 2는요. 물론 이걸 읽기는 사실 5 퍼뮤테이션, 3 퍼뮤테이션이라고 읽어야 되지만 너무 길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5P의 3 그냥 이렇게 읽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3이 어떻게 계산하죠? 6.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NPR,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당연히 N 곱하기 N-1 곱하기 계속 곱해가지고 R개를 쓰면 곱하면 되는데 R개를 곱하게 되면은 참 쓰기가 참 나쁘죠. 여기 쭉 곱해서 맨 마지막에 곱해져야 되는 숫자는 N과 R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얼마가 되죠? N-R 플러스 1이에요. 자, 끝에 있는 숫자가 6에서 2 빼주고 1 더해주고. 봐봐요. 첫 번째 거가 하나도 안 빼지고요. 그 다음엔 두 개 쓰려면 1 빼고요. 3개까지 쓰려면 N-2가 되는 거야. 됐어요? R개를 쓰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N에서 R-1개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괄호표 기니까 이놈이 나오고. 근데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숫자로 돼 있고 여기 R이 숫자로 돼 있어.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돼 있으면 좀 잘 쓸 수 있겠지만 이게 R이 문자로 돼 있으면 이거 문자식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제 기호를 하나 도입합니다. 뭐요? 이렇게 뒤늦게 폈다는 거. 전에 보셨나요?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팩토리얼.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n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곱하는 뜻이고 얘는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얘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내려서 하나씩 내려서 곱하는 뜻이에요. 자, 요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요 식을 갖다가 좋은 거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 맞나요? 네. 혹은 얘를 갖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가지고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요렇게 쓰는 거.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도 요렇게 가고.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요. 분모 분자에다가요. 요거 다음 숫자 뭐죠?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 N-R이죠. 맞나요? 요거는 1 작은 숫자.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계산 따라오겠어요? 자,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은 이건 위에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쭉 1까지 곱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려고 해준 거예요. n 팩토리얼. n-r 되셨나요? 이제 이렇게 쓰니까 좀 예쁜 거예요. 그래서
5P의 3 계산하고 싶으면은 5P의 3 계산하고 싶으면은 5, 숫자 써 있으면은 그냥 5부터 숫자 3개 쓰는 게 제일 편하지만은 5 팩토리얼 5에서 3 뺀 거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실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약분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셨나요? 오! 이제 MPR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았어. 문자식으로 계산할 때는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숫자도 돼 있으면은 5개부터 시작해가지고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 3개 써라. 일씩 맞춰.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먼저 NP의 N이 얼마냐? NP의 N이 얼마냐? NP의 자 봐요. 5P의 5가 얼마냐 이거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5 팩토리얼이야. 얘는 그냥 뭐예요? N 팩토리얼. 됐나요? 민서가 대답을 해줘. NP의 N은 N 팩토리얼하고 그냥 같습니다. 되셨나요? 숫자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배웠던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봐. 그럼 뭐가 되죠? NPN 계산하면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N이 얼마야? N 마이너스 N이 얼마? 0이야.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분명히 5P의 5가 5 팩토리얼이 된 거 알겠어. NP의 N은 당연히 N 팩토리얼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식을 쓰다 보니까 이상해요. 분모가 0 팩토리얼. 야, 0 팩토리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쭉 그 숫자부터 1씩 낮춰나가가지고 1까지 곱하는 얘기인데 처음 숫자가 0이야.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공식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이 공식을 그냥 쓰고 싶어. R이 N이라는 숫자일 때도 쓰고 싶어. 그러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0 팩토리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0 팩토리얼을 우리가 나오면은 1이다라고 약속을 하자. 이 숫자는 1로 계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N 0 팩토리얼은 0 아니에요? 1이에요? NP의 0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N 빼기 0이야.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냥 1 돼버려요. 그런데 한번 이거 의미를 생각해봐요. N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아. 그래서 써서 수업 들어. 습관이야 이건. 응? N개 중에서 한 개도 안 뽑아. 자꾸 대답을 해야지 안 좋아. 인석이, 너 야동법에서도 자냐? 아니잖아. 앞에 너네 또 내가 걔네들이 뉴진스 멤버가 있어요. 한 명이 너하고 이제 데이트하기로 해가지고 데이트하고 네 옆에 앉아 있어요. 네가 좋을 수 있을까? 뉴진스 멤버 앞에 두고 네가 좋을 수 있을까? 걔네들
춤추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어휴 다 이쁘더만 이 녀석들. np의 0은 우리가 1로 계산해 주자. 1로 약속해 주자. 되셨나요? 그래서 천기누설. 천기누설? 네. 시험 문제 한 문제는요 아마 1번이나 2번에서 나올 겁니다. 요런 거 계산하라는 거 있죠? 이거 계산 규칙 계산하라는 거 있죠? 됐나요? 요런 게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이 기호를 배웠는데 여러분 해설지에서 풀이 과정 쓸 때 이 기호를 막 이용해서 막 해설할 거거든. 너네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에 이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인다면 너네들의 시험 망쳐. 절대로 3등급 안쪽으로는 못 와. 내가 장담하지. 시험 망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이거 기호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되지만 이 기호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 너네들 시험 망쳐. 알겠어요? 시험 망치는 비결이야. 우리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던데요. 시험 망치는 비결입니다. 그게. 그렇게 풀어줄 때 그때 조르라고. 그때 지금은 안 되고. 알겠냐?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네. 이 NPR 7P의 3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 내용은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A, B, C, D, E, F, G 7개가 있는데 얘네들 철지자리에 올 수 있는 몇 가지? 7가지. 모든 경우마다 6가지, 5가지. 그냥 이렇게 쓰고 계산하시면 돼요. 이 기호 쓰지 마시고요. 야, 이 기호 써도 결국 뭘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해야 돼. 실익이 전혀 없고 이 기호 쓰느라고 한 과정 더 만들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기만 어려워집니다. 시간 더 걸리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일단 기호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나가 보도록 합시다. 39분이야.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요런 문제는 요렇게 한다.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요런 내용들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가. 5P의 2 곱하기 300이야. 너네 이거 기호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래서 먼저 5P의 2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5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자, 또 계산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300이야. 얘는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그래서 얼마?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다? 120. 네, 20 곱하기 6에서 120. 1번, 사실, 너희들 1번 문제부터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네,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저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냐는 거야. 이 상태로 무슨 어떻게 풀어요? np의 3은 어떻게 써야 되죠? n 곱하기 n-1 곱하기 np의 3이 이거예요. 빼기 np가 이거예요. 다시 썼어야 이제 24 곱하기 np의 1이 얼마? n. 네, n 하나만 딱 별로 뽑아주시면 끝나요. 됐나요? 이 전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n은 3보다 큰 숫자니까 0 아니니까 n으로 나눠줄게요. n으로 나눠줄게요. n-1 바로 잊지 말고 자 이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24 2항 제곱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1은 0 n 플러스 3 n은 7이다. n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애당초 이런 얘기 없어도 n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시험 대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그런 유형이 점수 빠지면은 70점이 넘어. 사실 반드시 나오는 게. 다 어려워?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난 그렇게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요 문제 하나, 요 유형 하나 나오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2번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아무도 안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냥 수열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을 수 있습니다. 자, 4개 대표 선수가 있어요. 말로 복잡하게 됐는데 그냥 A, B, C, D 4명이 있는 거야. 자, A, B, C, D 4명. 네. 쇼트트랙 4개 대표? 네. 한국의 대표 선수 김한국도. 미국의 대표 선수 미국이. 일본 대표 선수는 일본이야. 일본이야. 중국 대표 선수는 이름이 중국이. 그럼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순위의 경우 순위. 누가 1등이 될까, 누가 2등이 될까, 누가 3등이 될까, 누가 4등이 될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줘요? 수영도 그리면 다 나와요. 1등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모든 경우마다 2등이 될 수 있는 애들 몇 가지? 그 다음에는 한 가지. 그러니까 A, B, C, D 얘네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가지수하고 똑같습니다. 4명을 줄 세운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4팩토리알. 3명을 줄 세운다. 3팩토리알. 하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도 하다 보니까. 되셨나요? 됐어요? 두 번째 봅시다. 8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A, B, C, D, E, F, G, 1, 몰라. 8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6번이. 네, 좋다. 아. 8명의 선수가 이제 1석이, 2석이, 3석이, 4석이, 5석이, 6석이, 해서 8석이까지 있어요. 8명 있는데, 3명 선택하는 방법은 얘를 갖다가, 여기요. 1주자 선택하는 가지수 몇 가지 사니? 8가지. 2주자는 모든 경우마다 7가지. 모든 경우마다 6가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걸 갖다가, 이거는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순열의 가지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8P의 3이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한 단계 이거 거쳐가는 것만 해도 문제가 되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유리한 거 있어요? 없죠? 그냥 계산 또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8팩 나누기 8-3팩.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지겠죠? 자, 다음에 어려울 바가 없는 문제야. 시험엔 안 나와. 시험엔 잘 안 나와. 근데 45번쯤 나올 수 있겠다. N명이야. 회장, 부회장 한 명을 선출했는데 방법의 수가 240인데 거꾸로 N을 찾아내는 거지. 이런 건 좀 나올 수 있다. 자, N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회장 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N가지. 모든 경우마다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가지수 N-1가지. 했더니 얼마더라? 되셨나요? 인수분해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240을 두 개로 쪼개야 돼요. 240. 이거 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잘 못해. 학생들이. 얼마고 얼마로 인수분해 되지? 얼마고 얼마야? 잘 안 되는 경우, 이거 인수분해 못해가지고 쓰는 경우 많아요. 여기까지 다 써. 근데 인수분해가 못해요. 자, 240을요, 소인수분해 할게요. 적당히 두 개. 16 곱하기 15. 16 곱하기 15 하면 240 되지요. 됐나요? 차이가 1만큼 차이 나죠? 그래서 N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뜻밖의 복병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 보면. 뜻밖의 복병. 선생님, 근데 저 다음 N은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응? 뭐가? 저 이거 N. 네. N은 그래서 16 하나야. 아니 근데 왜 이보다 크다고 굳이 들어가는 왜 2보다 크다는 건 왜 들어갔냐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니, 2명을 뽑았는데, 당연히 2명 뽑는데, 인원수가 이제 2명보다 작으면서 뽑았다. 이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은, 예를 들었다가 허수의 인원수를 정의해 놓고, 어떤 오해 소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명 있다면 귀신이 3명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 3명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있는데, 산 사람은 플러스로, 죽어있는 사람은 마이너스로, 영혼 많은 사람 마이너스로. 갑자기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갑니다, 지금 이거. 네. 그럴 수도 있다. 정하기 나름이니까.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NP의 R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 규칙에 관한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됐어요? 아주 쉬운 문제지만은 어려운 문제 기껏 맞고 여기서 실수해서 틀려버리면 참 슬퍼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기본이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5P의 3이 계산해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줘놓고서는 이 R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왔던 거 있죠? 네,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 됐나요? 유형들이 있어요.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수녀를 이용해서 계산할 텐데 경우의 수를 계산할 텐데 경우의 수 계산할 때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 그냥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 조건을 먼저 해결하고 가든가, 아니면 일단 저지르고 조건에 맞지 않는 놈들을 좀 제외시켜 주든가. 자, 내가 연애하던 시절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연애하던 시절에는 그때는 그런 것도 많이 많았어요. 보면은 이렇게 요즘에는 뭐 큰일 날 일이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길 가다 어떻게 해요? 그냥 기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 여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성폭력, 성추행 막 이런 거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기 탄이가 이제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당연히 뭐 사귀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스킨십도 하고 당연히 그런 거죠. 좋아하다 보면 당연히 서로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돼요? 그냥 뽀뽀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 원하지 않았어. 너 성추행. 그럼 어떻게 돼요? 청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민서가 여자친구하고 뽀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있어야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있어 일단. 있는다면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한테 민순이라고 할게요. 민순아, 나 너하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해도 돼? 그래서 뽀뽀해. 하면 하고요. 싫어.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돼. 웃기긴 하죠? 그죠? 좀 웃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조건을 먼저 해결해 주는 그런 거겠고요.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어떻게 했냐고 일단 그냥 해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뭐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해 뭐 이런데 미안할 짓을 왜 해? 근데 웃긴 놈들 아니야. 그쵸? 사실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뽀뽀하고 이럴 때 물어보고 하진 않았거든요. 물어보고 하진 않았는데 문제는 하고 난 다음이 뒷수습이 문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안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미안한 짓을 할 수 없고. 잘하는데 연습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이야? 내가 어떻게 몰라요?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자, 갑자기 무슨 수학 시간이 아니고 갑자기 연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중요한 거 뭐다? 수절에서는 어떻게 더라?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제약 조건이 있으니 대부분은 그 제약 조건을 먼저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물어보고 뽀뽀하는 얘기예요. 응? 자, 본체 하나 봅시다. 프라이드 이렇게 있어요. 프라이드. 이 답게 문자가 있는데요. PD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한다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P하고 D를 갖다가요 묶어버려요.
밧줄로 꽁꽁. R. 이렇게 5개 문자가 있는데 얘를 밧줄로 묶어버려요. 반드시 이웃할 수밖에. 그럼 몇 개의 덩어리예요? 4개 덩어리 있죠? 이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 몇 팩토리얼 이렇게 대답해도 괜찮아.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그렇지. 4팩토리얼.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 4개를 순서대로 나열. 모든 경우마다 이런 식으로 나열됐으면 P하고 D는 붙어있긴 해요. 근데 P가 앞에 오는 경우 P, D 이런 순서로 오는 경우 모든 경우마다 D, P 이렇게 오는 경우 모든 경우마다 P하고 얘는 뭐예요? P하고 D가 자리 바꾸고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줘라? 얘네들을 묶어라. 밧줄로 꽁꽁. 됐어요? 예전에 밧줄로 꽁꽁 묶는다니까 어떤 애들은 왜 이렇게 웃는지. 밧줄로 꽁꽁 묶는 게 그렇게 웃겨? 이상한 녀석들이. 네. 근데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 말한 애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아무튼 더 웃겼습니다. 도대체 뭘 본 거야? 이래가지고 아직 웃음 받았던 게 있습니다. 9자리 점수를 만들 거예요. 10 미만의 양의 점수. 10 미만의 양의 점수 뭐가 있어요?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있어요. 369가 이웃한대요. 이웃한되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369를 묶어라. 밧줄로 꽁꽁. 네? 그 다음에 2. 그래서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냐면은 1도 있네.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냐면 밧줄로 묶였으니까 한 덩어리. 2, 3, 4, 5, 6, 7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7개의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 모든 경우마다 369가 자리 바꾸는 경우 나오겠죠. 3가지가 아닙니다. 3팩토리얼.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고요. 765.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라? 이웃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수에 문제 푸는 거 하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0분에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자, 단순히 순열이 아니었죠. 좀 전에 거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웃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라? 이웃하는 경우에는 묶어라! 이웃해야 되는 놈들을 묶어라! 뭘로요? 밧줄로 꽁꽁.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는 수년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 2번은 생각하지 마세요. 1번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다. 됐나요?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은 이제 하이매스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책 2개를 고르자면 요즘에는 센하고 마플이 있죠. 네. 마플을 제일 많이 쓰지 요즘에. 근데 그 센이라는 책에서는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고요? 이웃해야 되는 경우. 둘은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 이거 나오면요.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어떤 여자애하고 어떤 이름, 연예인 이름이에요. 혹시나 해가지고 딱 물어봐요. 혹시 얘네 둘이 사귀냐? 네. 아, 어쩐지 이웃하는구나. 어떤 두 사람은 이웃하면 안 된다. 뭐 해교하고 중기했는데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 고소 안 되는 거.
예,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센수학 내용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요. 한 최근 한 2, 3년 안에 있었던 연예가의 어떤 얘기를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센수학이 아니고 무슨 뭐 연예가 중계 같아요. 그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남학생 3명 있고 여학생 2명이 5개의 의자에 앉아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 어려워졌어요. 의자 때문에 어려워진 거거든요. 의자는 치워버리고요. 나중에 서 있으면 뒤에다가 의자 갖다 줄 거야. 똑같은 의자 갖다 줄 거야. 앉으면 되는 거야. 자, 한마디로 남학생 3명 있어요. 남학생 3명 있어요. 등치가 크네요. 그리고 여학생 2명 있어요. X하고. 자, 이렇게 앉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얘를 시끄럽죠? 떠들죠, 자꾸. 자. 이웃해도 되는 애들 3명을 먼저 앉힙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A, B, C 앉히는 경우야. 3팩토리얼. 그래서 A, C, B 이렇게 앉혀요. 그래서 이웃해도 되는 애들. 자, 그러면 이 X하고 Y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가 어디냐면은 요거 1번 자리, 2번 자리. 아니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1번 자리, 2번 자리 앉아도 됐죠. 여학생 A, 남학생 C, B. 여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됐어요? 하면 안 친 거예요. 여기가 3번 자리, 여기가 4번 자리예요. 이제 잘 보세요. 됐나요?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앉힌 다음에 이 X하고 Y가 어디 앉을까? 어디로 갈까? 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요? 4자리가 나와요. 됐어요? 먼저 X한테 물어볼게요. Y한테 먼저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X한테 물어볼게요. 야! 너 어디로 갈 거야? 그럼 몇 가지? 그럼 몇 가지 나와요? X한테 물어봐. 너 어디로 갈 거야? 몇 가지? 4가지. Y한테는요. X가 어디로 갔으면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무조건 이웃하지 않지. 1번 그리고 4번 이렇게 앉아도 얘네 둘은 이웃하는 게 아니지. 됐나요? 그래서 4 곱하기 4.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X한테 먼저 물어봤으니까 Y한테 먼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X하고 Y가 3번하고 1번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Y한테 먼저 물어봐요. Y가 1번, X가 3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의자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은 어디다가 앉힐 거냐. 이것 때문에 A, B, C 이렇게 앉힐 거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어려워집니다. 의자 얘기가 나오면 똑같은 의자 얘기가 나오면요. 의자는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라? 얘네들을 세운 다음에 뒤에다 이제 의자 갖다 놓는 거야. 사람 뒤에다가. 나중에. 그래서 앉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의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의자가. 다음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6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아까보다 쉬운 문제예요. 얘가. 민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부터 시작하라고요? 이웃하면 안 되는 거.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A하고 B야.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요 4명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일렬로 먼저 나열한다. 그래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짜리, 5번짜리. 여러분들 기호를 쓰더라도 OP에 2 막 이런 거 계산해야 돼요. 뜬금없이 갑자기 5가 튀어나오고 2P에 온지 5P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제 물어봐요. A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앉을래? 몇 가지요? 5가지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B는요? 4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한테 먼저 물어보는 경우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의자가 나오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해주시고 58번 문제 풀 시간 잠깐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우선 2가지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산이 플러스 몇 가지 나왔어? 398. 자, 우선요, 얘들아. 의자 4개를 일렬로 나열을 할게요. 여기 똑같은 게 4개가 우선 있나? 둘, 셋, 4개. 자, 여기요. 자, 빈 의자 이 4개가 있는데요. 빈 의자 이 4개는 이웃해도 됩니다. 의자끼리는. 빈 의자끼리는. 맞죠? 되셨나요? 빈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 4개를 나열했어요. 지금 의자 4개가 있는데요. 의자 4개는 아직 놓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 서면요. 어느 자리에 와서 서면은 바로 누가 서번트가 이제 의자 갖다 줘가지고요.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됐나요? 자,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1번 자리.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있죠? 자리 하나밖에 없죠? 3번 자리. 됐나요? 됐어요? 5개 자리가 나와요. 됐어요? 의자 4개를 먼저 놨어요. 의자 4개를 먼저 놨어요. 그거는 가지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노란 걸 갖다가 어떻게 놔도 똑같은 의자 4개 섞어놨는데 뭐. 그쵸?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개야. 애들은 4명밖에 없죠? 애들이 첫 번째 애가 앉으면 선택할 거예요. 나 1번 선택할래요. 나는 3번 선택할래요. 나는 5번 선택할래요. 나는 4번 선택할래요. 자, 2번은 그냥 이제 의자끼리, 빈 자리가 돼가지고 의자끼리 이웃하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A한테 너 어디 가서 앉을래? 몇 가지? 5가지. B는 몇 가지? 4가지. C는 3가지, 2가지. 이렇게 해서 몇 가지요? 120가지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웃하는 경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방법 가지고 한번 봅시다. 또 다른 문제. 자, A, B, C, D 4명을 갖다가 일단 앉혀. 의자 4개 빼버리고, A, B, C, D를 갖다가 앉혔어요. 뭐 A, B, D, C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됐어요. 모든 경우마다 의자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 돼. 여기. 무조건 하나씩 놔야 돼. 의자 하나 어딘가 놔야겠죠. 의자 놓을 수 있는 건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놓나 여기 놓나 같죠? 여기 놓냐? A, B 사이에 놓냐? 여기 놓느냐? 여기 놓느냐? D 오른쪽에 놓느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 됐어요? 이렇게 해서 120짜리가 됩니다. 여기 58번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교대로 나오는 거. 문제가 좀 쉬워요, 얘네들은. 근데 자주 나오긴 합니다. 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자, 스페셜 이륙제가 있는데요.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옵니다. 자, 자음하고 모음을 한번 써볼까요? 스페셜 P, E, C, I, A, L. 자음이 이렇게입니다. 근데 Y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Y는 자음이에요. Y는 Y는 자음이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는 안 틀렸어요. Y를 모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틀렸었는데 문제는 선생님의 아들도 그렇게 틀렸고 선생님의 딸도 그렇게 틀렸습니다. 수학에서 안 틀렸는데. 왜냐면 Y가 I, E 이런 발음할 때 많잖아요. 영어에서 모음은요, 아, 에, 이, 오, 우.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자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교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교대로 오면은 모음이 먼저 올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자음 개수가 더 많아서. 그래서 자음, 나이라는 가지수 몇 가지? 4팩토리얼. 그 다음에 모음, 요 세 개를 나이라는 가지수. 얼마? 네, 3팩토리얼. 그 모든 경우마다 3팩토리얼. 이, 너 어디 갈래?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할 때고. 아이 어디 갈래?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남자 셋, 여자 셋. 한 줄로 서서 산을 오릅니다. 남녀가 교대로 서서 산을 오르는 방법. 자. 남자 A, B, C가 있고요. 여자도 스몰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돼요? 남녀, 남자가 대장되는 거야. 남녀, 맨 앞에 올라가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남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남, 여남, 여남 둘 중에 하나야. 이거 되거나 이거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몇 가지요? 남자 셋 줄 세우는 거 3팩, 여자 셋 줄 세우는 거 3팩. 이 경우에도 여자 셋 줄 세우는 거 3팩, 남자 셋 3팩. 그래서 요거 얼마? 36가지. 얘도 36가지. 됐어요? 요렇게 되는 거 또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덧셈해 주셔야 돼요. 또 36 곱하기 36 하지 말고요. 선생님 900이 넘는데 1000이 넘는데요. 으아 이러지 말고요. 자, 다음에는 자, 위치가 고정된 게 있다고요? 자, 봅시다.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 제약 조건을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 Sunday 이렇게 했는데요. S가 맨 앞에 오셔야 되고요. Y는 맨 뒤에 와야 돼. 얘네들은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 S하고 Y 때문에 경우의 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얘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UNDA. 4개를 이제 나열하면 되는 거죠. 들어갈 자리가 4개밖에 없어요. 몇 가지? 4팩토리얼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물론 4팩토리얼 계산하면 24가지죠.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2명의 남자가 있어요. 3명의 여자가 있어요. 일렬로 세우는데
남자 2명은 양 끝에 세웁니다. 오, 그렇죠. 밤에 길을 갈 때. 무서우니까, 양 끝에. 그 탐험을 할 때. 공포 영화 보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계속 죽는데, 맨 먼저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자가 먼저 죽든, 여자가 먼저 죽든. 공포 영화 특징. 맨 먼저 죽는 사람의 성별은 남자, 여자야? 거의 90% 뭐예요? 여자죠. 어떤 여자예요? 쓸데없이 호기심 많은 여자. 까불다가 죽습니다. 자, 남자가 있어요. 남자 A, B가 있고요. 여자 스몰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둘을 세우는데요. 양끝에 세우는데 A, B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B가 맨 앞에 오고 A가 맨 뒤에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아래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3팩토리얼, 얘도 3팩토리얼 해서 12가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됐어요? 혹은 남자를 양쪽에 세우는 경우 여기 몇 가지가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남자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남자 나머지 1명 세워야 됩니까? 2 곱하기 1, 남자 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여자 줄 세우는 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얘들아. 남자가 3명 있어. 여자도 3명 있고. 근데 남자를 양쪽으로 세운다. 남자가 3명 있어. 그런 경우엔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민서가? 남자 셋, 여자 셋이야. 문제 없더라 하죠. 남자 셋, 여자 셋이야. ABC가 3명 있어요. 근데 남자가 양쪽 끝에 서야 돼. 전부 일행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양쪽 끝에 남자를 세워야 돼. 그거 가지수. 맨 앞에 오는 남자 몇 가지? 몇 가지? 맨 앞에 오는 남자 몇 가지? 3가지. 맨 끝에 오는 남자 몇 가지? 2가지. 모두 가지 맞아요. 남자 세웠어요. 이제 2명 세웠어요. 남자 1명 남아있겠죠. 알게 뭐야. 그 남아있는 남자는 이제 2, 3세에서 어떻게 섞이건 상관없죠. 남녀 구별을 왜 해줍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어떤 조건이 먼저 나오게 되면은 그 조건을 먼저 해결해 줘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해결할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누구누구 사이에 뭐가 온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남자가 5명 있고요. 여자가 2명 있죠. 남자 5명? 그래. A, B, C, D, E. 이렇게 5명 있다. 여자가 2명 있다. 1번 여자, 1번 여자라니까 1번 여자 죽는 여자. 이거 같네요. 자, 1번 여자가 있고 2번 여자가 있어요. 네. 자, 남자 2명, 여자 2명 사이 남자 2명을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셨나요? 누가 와도 상관없지만 2명씩은 와야 돼. 2명 와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 2명 사이에 이렇게 남자 2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2명 넣었으니까 3명 이렇게 남아있겠죠. 남자 2명. 됐나요? 됐어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되셨나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남자. 자리가 달라요.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거. 남자. 몇 가지? 사진 몇 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남자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남자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1번, XX, 2번 해가지고 이 덩어리를 만드는 가지수가 5 곱하기 4예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1번이 앞에 2번이 뒤에 있는데 누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또 2가지가 또 나오죠. 1번, 2번이냐? 2번, 1번이냐에 따라. 그래서 이제 덩어리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 하나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얼마? 4 팩토리얼. 되셨나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왜 5를 곱하고 왜 4를 곱하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경우에서 쪽에서는. 그리고 서술형으로 막 길게 쓰기 전에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서술형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절반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돼요. 앞에 문제 나오고요. 준이도 수고했고요. 준이도 수고했고